외계인을 납치하고 고문해서 기술을 뜯어내 만들었다는 외계인 고문설. 우스갯소리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만한 칭찬이 또 있을까요? 보통 동시대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등장할 때 비유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외계인 고문설이 자주 등장합니다. 후발주자들이 엄청난 돈과 근성을 쏟아부어 뼈 빠지게 따라와 무언가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면 다음날 씩 웃으며 타사가 발표한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양산해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여유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신기술 개발팀에게 기술 개발 기밀 엄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시기에 발표를 하면 회사의 이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신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는 다른 회사들이 불쌍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외계인을 고문한 것이 아니냐는 흥미로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마루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는 반응인데요. 정말 외계인을 잡아다가 줄이라도 튼 것인지 뭔지 관련 기술은 사실 우리에게도 늘 대단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며칠 전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못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전통 바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요. 이 글에는 우물마루를 만드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목재를 잘라 조립하고 윗면을 대패로 다듬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못이나 풀은 일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조상들의 지혜였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예상을 깨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못이나 풀로 고정을 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튼튼한 바닥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였죠. 각국 네티즌들은 이것은 미친듯이 훌륭한 솜씨다, 대단하다, 찰싹 달라붙는 무언가도 없이 결합을 하는데 나무의 팽창과 수축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나도 나무를 가지고 일해봤는데 이건 CG가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이런 방법을 쓰는데도 한국에 비슷한 종류의 아주 오래된 집과 사원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이것은 너무 아름답다. 비슷한 유형의 바닥재와 역사 및 제작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나는 100년이 넘은 집에서도 이런 집을 점검했는데 관절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했다. 예전에 조부모님을 모시고 인천에 있는 전통가옥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바닥이 뜨거워지는 집이었고 그 경험은 살면서 최고로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옥 건축에 숨겨진 과학 기술들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할 뿐인데 이렇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물마루는 한옥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마루깔기 형식입니다. 마치 우물정자와 같이 깔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장기틀과 동기틀을 만들고 마루청판을 끼워 마감하게 되는데요. 마루청판은 목재의 변제 부분을 이용하여 윗면만 대표로 다듬고 아랫면은 피죽이 붙은 채로 사용하기 때문에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나무는 수축 이한 등의 변형이 적은 너란 쪽을 위로 오게 사용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해 건조 수축이 심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마루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무가 말라 마루청판 사이가 벌어지면 마루를 다 뜯지 않고 한 장씩 촘촘히 밀어 넣은 다음 한 장을 더 보강해 넣으면 되는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반응 속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설명해주는 의견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 같은 반응도 간혹 있었습니다. 사실 저건 오래된 일본 기술이다, 저렇게 못 없이 나무로 만드는 건 일본만 하는 걸로 알았다는 반응이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요? 당연히 일본의 조작질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보인다 하면 자신들이 원조라고 우게 되는 무식한 똥꼬집이 바다 건너에까지 영향을 미친 듯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본 네티즌인 듯한 닉네임을 하고 있는 한 네티즌은 온갖 아는 척을 해대며 원조 타령을 부리고 있었죠. 그러나 우물마루 방식은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로 일본을 포함한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사용한 방식은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았고 나무가 더 건조되면 덜컹거리다 못해 아예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닮은 부분이 있다면 일본이 백제의 건축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 그리 이상할 것은 아니겠는데요. 원조라고 우길 거면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는 따라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평창 올림픽 때도 있었죠. 당시 외신을 비롯해 세계인들은 한국의 온돌 문화에 열광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부러웠는지 일본에서는 온돌이 원래 일본의 것이었고 한국에 이를 전수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온돌이 원래 일본의 것이었다면 도대체 왜 일본인들은 온돌을 사용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난방 제품을 사용하며 그토록 추운 겨울 생활을 버티냐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특히 코타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일본만의 독창적인 문화라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기 바쁜데요. 테이블을 열로 데우고 이불로 감싸는 코타츠와 비슷한 문화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10세기 초반 페르시아 상인이 아시아 등지로 넘어와 전파했다고 알려졌죠.
한국이 온돌 문화로 온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추위에 떨며 테이블을 열로 데우고 이불로 감싸는 문화를 배웠고 10세기 중반부가 되어서야 독자적으로 코타츠를 발전해 나갔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표절 역사는 정말 길고 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얼핏 보면 같은 문화유산 같지만 한국과 일본이 만든 각기 다른 유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최소 한국에서 1세기 먼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겹쳤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개수도 너무 많습니다. 표절에 장인정신을 깃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욕심이 많은 일본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를 표절해 왔습니다. 무려 16세기부터 표절을 일삼은 건데요. 각종 작품들은 물론이고 각종 제품과 캐릭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절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첨단 기술에서는 어떨까요? 일본의 첨단 기술력은 역시나 표절 부분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대단합니다. 나름 전자제품에서 이름을 날렸던 나라라는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제품들을 카피하기 바쁘기 때문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여러 번 디자인 카피를 당했습니다. 일본의 기존 TV 제품 스타일은 테두리가 무광회색 위주로 제조되었지만 미국 양판점에서 삼성과 같은 광택 검정 디자인을 요구한 뒤부터 샤프와 파나소닉 등의 기업들은 삼성 제품과 흡사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2004년 가로회전 디자인이 2006년 일본에서 출시된 것에 이어 각종 핸드폰과 갤럭시 S 등의 스마트폰 디자인이 카피되었죠. 또한 2009년 LG는 경계가 없는 디자인의 LCD TV를 출시했는데요. 딱 1년 후인 2010년 소니는 LG 제품과 99%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뭐 거의 로고만 바꾸다 박은 듯한 제품이었고 2011년 도시바에서도 LG의 경계 없는 디자인을 카피했습니다. 다행인 건 현재 삼성과 LG는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베끼기를 한 일본 기업들은 나락행 열차를 타고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전자제품인 MP3에서도 표절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6년 4월 아이리버에서 출시한 MP3 디자인은 같은 해 11월 파나소닉에도 출시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로고만 지우고 보면 같은 차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차량은 각각 2009년식 소나타와 2012년 신형 GS이며 혼다 역시 기아의 자동차 디자인을 카피한 듯한 자동차를 출시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니쿠퍼가 아닐까 싶은 차량 역시 도요타의 자동차입니다. 최근 K-팝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아이돌을 모방한 그룹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쯤 되면 일본의 고유 문화는 베끼기 문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혁신력도 창의력도 독창성도 부족했던 일본이 30년을 잃어버리고 몰락한 건 이미 예상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한국은 기술력으로 일본을 슬슬 찍어 누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더 속도를 붙여 표절조차 하지 못하게 격차를 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적으로 표절국으로 찍힌 중국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기적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브랜드 가치를 얻어냈던 그들의 뻔뻔함,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최근 일본이라는 나라에 민낯이 알려지게 되어 망정이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재평가는 더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듯합니다. 반대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이 지혜를 물려받은 한국인들의 엄청난 잠재력과 기술력 또한 더욱 빛을 발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